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외부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잃은 것이 있다면 저는 학교에서 만들던 일상들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이제 학교 현장이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항상 만들게 되니 수업 중 놓치는 부분 없이 진도를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또 수업에서 사용한 음원과 영상도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학생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과제를 관리하기 좋았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퀴즈나 자료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과제를 보관할 수 있어서 학생 평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실 수업에 비해 학생들이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모든별 말하기 연습을 하면 교실보다는 편안하게 발표합니다. 또한 채팅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과 수업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팅커벨이나 패들렛, 구글 등 온라인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에 첫 발령을 받게 되어서 코로나와 함께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서 수업을 했었고 이후에는 구글 미트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화상회의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한 학급에서 구글 미트방을 여러 개 개설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제 우려와 달리 아이들이 서로 왜 카메라를 안 켜냐, 왜 말을 안 하냐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코로나를 오래 겪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활동에 갈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는데요. 학교 또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격 수업을 훌륭하게 해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원격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도구의 전면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태블릿을 학교 TV와 연결해서 수업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학교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도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결국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하고 전파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러한 점 덕분에 저는 작년과 올해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깨닫고 또한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온라인 수업 도구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해 나갈지 고민을 계속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3분의 2 등교 상황에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미흡하지만 작년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도 온라인에서 수업 자료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네트워킹, 수업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것 같아 좋았고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미래교육을 더 관심 갖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력 저하도 문제지만 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기의 경험들이 많이 사라진 것 또한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죠. 학교 행사, 가족 행사, 그 안에서 아이들이 관계 맺고 경험하는 것들이 사라져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원격 수업 때 패들렛 사이트를 통해서 영어 라이팅 수업을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패들렛을 활용하니까 아이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부담감을 덜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많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편리했었기 때문에 저는 2학기 때도 영어 라이팅 수업에서는 이 패들렛을 활용해 볼까 합니다.
원격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데 최적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시흥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2학기를 위한 수업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일차 소장 역을 맡은 이태성입니다. 연성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태성입니다. 이번 시흥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했던 다양한 수업의 경험들을 미래교육의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과 나눔의 자리입니다. 다양한 교과의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교과를 뛰어넘는 미래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정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수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융합된 지식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수학, 미술, 수업 사례 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체육, 도덕, 수업 사례 나눔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연수는 배움뿐만이 아니라 소정의 선물도 나눔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좋은 댓글이나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콕 집어서 화면 아래다가 내보내 드리는데요.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 지금 많이 덥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나와 있는 구글 링크로 본인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웃 퀴즈에 카웃 퀴즈도 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앞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아주 가벼운 디지털 리터러시 지식들을 가지고 10가지 퀴즈가 나가고요. 퀴즈를 마친 분들 중에 상위 1, 2, 3등 선생님들에게도 작은 소정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같은 네.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에 있죠, 지금.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지금 시흥교육지원청의 별실에 그리고 선생님께도 다른 곳에 계신데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발표 네. 시작할까요? 네, 저 소개하면서 제가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나눔 연계 시흥 중등 배움 중심 나눔의 첫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흥 능곡중학교 수석교사 서문정입니다. 과목은 수학이고요. 경력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좀 많죠. 자, 예. 제가 나눌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학 학습하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업 설계 주안점은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동 중심 수업, 그다음에 피드백 요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때요? 수업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도구를 모르면 왠지 그 뒤처지는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으세요? 네. 많죠. 예, 저희 학교 저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이신데 화면을 보시면 뭔가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멘티미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수업에 가져와서 따라해 봤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글 한번 읽어보세요. 남의 수업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그 수업에서 녹이고 싶은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제 수업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게임도 하고 도형도 만들고 뭐 퍼즐 맞히기 뭐 이런 거, 동영상도 지금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예, 저렇게 원을 그려서 예, 종이를 마치 접어 올린 것 같은 시뮬레이션, 이런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수업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럼 내가 도대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수업에서 저는 개념과 원리 이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뺄셈을 가위로 풍선을 자르거나 돌멩이를 잘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탐구하는 수업을 했었고요. 곱셈도,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곱셈도 생각을 해보고, 계산 규칙에 맞게 또 곱셈 그 규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개념과 원리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것도 또 이제 부족해서 예, 막 개구리,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예.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수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한 수업, 그 다음 재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수업 사례입니다. 지오지브라 수업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예. 지오지브라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가 들어가면 예, 계산이 저렇게 되는구나. 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음수를 빼면 예, 점점 커지죠. 예, 양수가 되는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이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아이들이 해보도록 하는 예,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30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예, 이름을 이제 숨겨요. 숨길 수도 있고요. 예, 중지시키거나 예,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클래스 만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실제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아이들 정말 빠르게 들어오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노트북을 보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게 보여요. 예,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예, 이거 이제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예,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제가 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예, 여러 가지 피드백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누가 잘 하고, 네, 이게 실제 수업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예. 실제로 이렇게 지오지브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을 예, 보여드렸고요. 이게 원격 수업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도 이렇게 지오지브라 수업을 계속 했어요.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오지브라로 학생들의 개념과 원리 이해 쪽을 중심으로 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이브 워크시트는 어떤 수학 활동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고요. 예, 편집했고요. 세 번째 그림은 라이브 워크시트에 편집한 걸 올려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푼 결과예요. 저희 빨간 글씨는 10점 중에 7.2점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되거든요. 제가 정답을 넣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 저렇게 초록색은 맞춘 거고요. 빨간색은 이제 오답을 입력한 경우에요. 아까 지오지브라는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일어났지만 얘는 아이들이 일단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기 피드백도 되죠. 일단 뭐가 틀렸는지, 몇 점인지 이런 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까요? 예, 교과서가 정말 문제가 많죠. 수학은요. 편집했고요. 예, 메일박스에 이렇게 아이들이 제출하면 이렇게 눈에 보여요. 누가 제출을 했고 몇 점을 받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는 언제든지 이걸 열어서 아이들이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수업의 복습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수학 선생님 좀 아실 텐데 OX 문제.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그 문제의 그 번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활동지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재미있게 많이 하는 그런 활동지인데요. 학생들 중에 평소에 이렇게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 그림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선생님 다시 해도 돼요? 다시 해도 돼요? 이러면서 이거를 막 3번, 4번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수학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지를 제공을 하면 학습에서 소외됐던 학생들도 점점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거에서 약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라이브 워크시트도요. 아까 지오지브라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풀이 과정을 좀 넣어줬잖아요. 풀이 과정을 넣어줬는데 아이가 먼저 이제 풀어요. 풀고 나서 제가 링크를 주기 때문에 사실 2번 공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 하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푸는 이런 기회도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워크시트는 지오지브라는 PC에서 잘 구동이 되는 반면 라이브 워크시트는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참 잘 돼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를 쫙 해서 입력하는데도 수월하고요. 그래서 등교 수업이 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툴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지오지브라와 라이브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이제 자, 선생님이 눈을 깜빡이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제공하면 아이도 깜빡이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아까 많은 풍차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런 것을 모두 다 쓸 필요 없이 선생님의 삶과 관련해서 나랑 어떤 도구가 잘 맞는지를 선택을 하셔서 꾸준하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수학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난 이렇게 복잡한 거 쓰고 싶지 않아. 나한테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줌에서 채팅 사용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그걸 잘 모아두시면 이 아이는 무엇을 잘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소통하고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 때 수학을 잘 못 배웠어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의 학생에게는 차라리 지금과 같이 블렌디드로 배울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남고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쉽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왜냐면 집에서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중학생이라면 과거 저희 중학생 시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답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라이브 워크시트 가입은 우리가 보통 쓰는 모든 툴들이 무료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좀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리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한이 좀 있죠. 예.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 구글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무료도 충분히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 가지고 뭐 여러 번 들어가면 그걸 계속 쓰는 거니까. 예, 그리고 오래된 거는 그냥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계속 쌓아두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지오지브라도 사용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체육과라서 지오지브라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지오지브라에 접근하는 방법, 마찬가지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수학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오지브라 사이트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수학과예요. 그리고 간혹 뭐 과학과나 뭐 기술과정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수학과에서 많이 쓰시고요. 라이브 워크시트랑 동일하게 그냥 무료로, 완전 무료예요. 지오지브라는 완전 무료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진짜 수백만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로그인으로 그냥 로그인해서 쓰거든요. 얘는 라이브 워크시트랑 다르게 완전 무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접근은 코드만 알려주거나 링크 알려주면 학생들은 회원가입 없이 그냥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굳이 아이들은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라이브 워크시트도 선생님만 가입하시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